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지, 상윤. 소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영화는 저의 2025년 첫 영화, 무려 1월 1일에 본 영화 퍼펙트 데이지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에서 다음은 다음이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대사를 보고 새해 첫 영화로 골랐었고, 저는 이거를 새해 첫 영화로 보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 음. 이 작품을 하자고 말씀해주신 것도 은지 씨였는데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최근에 제가 뭔가 나만을 위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느꼈었거든요. 네. 근데 영화 속 주인공은 자신을 위해서 일상을 지키고 취향이 담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걸 배우고 싶었달까?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를 보자마자 든 생각이 일상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에 대한 거였거든요. 네. 일상이라는 게 매일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토록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특별함보다 더 어려운 거였지 싶더라고요. 이렇게 날마다 반복되려면 날마다 같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니까. 네. 영화 주인공인 히라야마는 하루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된 일상, 즉 루틴을 지키면서 살아가잖아요. 전 약간 사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마음속에 항상 있거든요. 제가 진짜 극강에 피어가지고 하루를 뭔가 좀 계획해서 살아나가기보다는 그냥 약간 급박하게 저한테 닥친 일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를 감상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뭔가 이 주인공의 사고방식, 이 하루를 대한 태도를 중점으로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일상이란 무슨 의미인 걸까? 피곤하진 않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거 겨우겨우 해치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서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인공의 삶이 좀 부러우면서도 너무 평온해서 지루하진 않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는 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주인공에게도 숨겨진 애환이 있는 것 같아서 똑같은 사람이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영화 템포가 잔잔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중간부터는 그러니까 약간 변명을 하자면 음악도 없고 대사도 없고 움직임에 대한 바스락바스락 소리와 변명이 길다. 약간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간부터는 1.5배속으로 봤습니다. 네, 케첩 고백합니다. 케첩 고백이 뭐예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주인지를 모르는 방수영과 케찹 고백을 모르는. 소영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영화를 1.5배속으로 봤어요. 템포도 느리고 대사도 별로 없고 반복되는 장면도 좀 많아서 네. 굉장히 잔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좀 변명을 하자면 이 근래 바빠서 이 조급한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약간 시간을 계속 그 러닝타임을 때우기에 바빴는데 나중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다시 힐링하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좋은 화장실이 진짜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제가 카페나 술집, 여행 이런 데 갈 때 진짜 화장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하죠. 진짜 중요해요. 저도요. 어. 그래서 너무 마음 편하게 봤습니다. 그 실제 화장실이라고 했나? 맞아요. 네. 신기하네. 아무튼 이런 것처럼 영화가 서사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 작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면서 신기하고 미감이 좋은 화장실들이 많길래 내적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다 보고 나서 왓챠피디아 평론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일본 화장실 청소부 브이로그. 근데 이게 진짜 저도 딱 보면서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거 그냥 긴 브이로그다. 그래가지고 약간 제 마음을 딱 관통하는 이 글이 있길래 와 하면서 봤습니다. 오, 근데 이게 알고 보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겨냥해서 도쿄의 화장실을 알리는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의 감독이 이제 거장 빔 벤더스인데 이 감독에게 도쿄 화장실 다큐를 만들어달라고 처음에 부탁을 했대요. 근데 감독이 현장을 딱 보고 나서 장소를 보존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픽션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영화를 다시 극 영화로 재구성했다고 합니다. 좋은데요? 이 영화 속 주인공에게는 일정한 루틴이 있잖아요. 네. 기상시간, 씻는 순서, 출근을 위해서 짐을 싸는 순서, 집 앞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는 똑같은 음료수, 노래 듣기, 청소하는 화장실 순서와 방법, 모르는 사람과의 쪽지 게임, 쉬는 날 목욕탕 이런 것까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주인공에게 일상은
어떤 의미라고 보셨나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인공의 일상이 약간 레고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약간 다들 레고를 조립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레고가 진짜 정교한 작업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작은 부품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가지고 진짜 오랜 시간 조립해야 돼요. 주인공한테 일상이 다 그런 거 아닌가. 누군가가 보면 정말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정교한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일상을 만들어 나가고 그 일상을 지켜내는 것 같거든요. 동시에 레고의 그 작은 부품, 진짜 이만한 부품일지라도 잃어버리면 온전한 형태를 갖추기 어려워요. 네. 즉 아주 작은 무언가가 뒤틀려도 주인공이 위태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 아 참 삶이 레고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 되게 참신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잔잔한 호수와 같으면서도 어떠한 결핍이나 사건이 있었던 인물로 보여졌어요. 저는 그게 뭔가 자세하게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왠지 자연스레 무언가 결핍이 있으리라고 지레 짐작하게 되잖아요. 네. 그걸 생각해 보면 주인공에게 일상은 본인의 깊은 곳을 지키려는 수단이 아니었을까요? 소영 씨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만 나의 일상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같아요. 중간에 조카가 집에 방문해서 잠시 일상에 변주가 생기면서 조금 저는 보면서 위태로워 보였어요. 불안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주인공에게 동화돼서 그런가 조카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에 저조차 약간은 불안해지면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서 좀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조카를 일부러 등장시킨 건가 싶었어요. 물론 그 일상을 왜 지키고 싶은지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일상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어떤 루틴이 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 먼저 말을 해보자면 저에게 약간 루틴은 사실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샤워를 할 때 노래를 듣는 습관 아니면 요즘은 제가 좋아하는 페이커와 31일째 버블 중이거든요. 오늘 결제 리뉴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매일같이 하는 짓이 아침에 일어나서 7시에서 8시 사이에 매일 아침 사랑해라 보내요. 페이커한테. 물론 답변은 없어요. 아무튼 이 정도의 습관이라고 할까요? 사실 저는 뭔가 정해진 루틴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라서 뭔가 크게 생각을 하진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약간 다르게 주인공처럼 저한테 되게 일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이제 조금 버겁다 싶으면 꼭 오늘 그리고 뭐 내일의 계획, 이번 주의 계획, 이번 달의 계획, 남은 올해의 계획 이런 걸 세워요. 약간 대박. 일상들을 지켜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압박된다, 들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뭔가 변화가 너무 갑작스레 커지거나 내가 지키고 싶은 일상을 침범하는 일들이 생기면 다시 원래 내가 원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루틴들의 의미를 이 대본을 쓰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뭔가 내 하루, 내 일상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걸 느끼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지 씨스러운 발상이에요. 퀸스러운 발상.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뭘 해야 한다, 그 주 뭘 해야 한다에 맞춰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그게 타이로 뭘 해야 하는 투두리스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좀 부러웠어요. 주인공은 자신의 일상을 자의적으로 여유롭게 컨트롤하면서 지내는 모습들이 저랑은 너무 상반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일상의 주인이 되어서 쫓기지 않고 주도권을 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 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상을 그리고 루틴을 그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루틴이 막 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자는 시간도 제각각이고 기상 시간도 진짜 제각각이고 어떤 하루는 해야 할 일을 끝내는데 모든 시간을 쏟고 어느 날은 정말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본다거나 친구 만나고 그냥 잔다거나 뭐 이렇게 제각각이지만 그래도 뭔가 그 하루들을 다 이렇게 줌아웃해서 보면 지금 이 나이대에 현실에서 해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의 균형을 맞춰 살아가면 그 균형 자체가 루틴이자 일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균형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인공은 어딘가 결핍 혹은 과거에 상처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조카인 나코를 집에 돌려보내기 위해서 동생을 부르고 동생이 이제 집에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네. 직후 곧바로 울어버리는데 맞아요. 저는 사실 이때 엥? 갑자기 왜 울지? 하면서 엄청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주인공은 엄청 잔잔한 호소와 같은 사람인데 슬픈 감정을 내비치면서 감정에 동요가 있으니까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있어도 여태까지 영화가 보여줬던 사람의 그 베이스와는 좀 갑작스러웠던 플로우였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왜 울었을지 짐작해 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어떤 결핍이 있는지는 대사 한 줄로도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뭔가 관객들에게 자유롭게 생각해봐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느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하지 않다. 네, 그런 거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계속 현재에 충실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도 주인공이 과거에 어떤 서사를 가졌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은지 씨 말에 동의해요. 뭔가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나 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를 배제한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추측을 좀 해보자면 사람은 현재에 충실한 사람과 미래를 대비하며 사는 사람으로 나뉘잖아요. 뭔가 주인공은 굉장히 전자에 속하는 사람일 것 같고 또 반대로 여동생을 포함한 주인공 내 가족은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자신의 삶의 태도를 가족에게 여전히 완벽히 이해받지 못하는 또는 어렴풋이나마 인정받게 된 그런 둘 중 하나의 이유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주인공의 성향이 직업 선택에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청소부라는 거는 지금 이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직업의 사명이잖아요. 네. 과거에 얼마나 더러웠든 미래에 얼마나 더러워질 것이든 간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은 화장실 청소부라는 직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이뤄내면서 충분히 삶에 만족스러워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주인공에게는 남들에게 보였을 때 번듯해 보이는 직업, 돈 잘 버는 직업이 그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별 효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화장실을 꼼꼼하게 청소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뭔가 주인공은 충분히 직업을 통해 자아 실현을 이뤘고 해당 직업으로도 충분히 의식주와 취미생활을 충당할 만한 수입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부라는 직업이 그에게 좀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네요.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은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도 웃어 보이면서도 또다시 눈물을 글썽이잖아요. 그리고는 노을빛으로 달려가는 차를 보여주고는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 씬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주인공의 표정이 곧 삶 그 자체 같다고 느꼈어요. 희노애락이라고도 하죠. 네.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을 자의적으로 또는 차의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곧 인생이고 주인공의 표정에서 그만의 완벽한 하루를 쌓아가면서 느끼는 인생의 표정이 바로 그 영화 엔딩 장면 속 주인공의 얼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하는 예능이나 시트콤처럼 꾸준히 진행되는 시리즈 방송에서는 흔히 무엇은 계속됩니다. 누구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쭉 이어집니다. 이런 멘트가 종종 등장하잖아요. 네. 이 영화의 엔딩이 별다른 문구나 대사는 없지만 마치 히라야마 씨의 퍼펙트 데이는 계속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소영 씨랑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잘 맞네요. 우리의 인생을 함축하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에도 다양한 감정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네. 슬프기도 기쁘기도 화나기도 사랑하기도 하는 일상들이에요. 네. 이제 매일매일 같은 일상을 살지만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살아가는다는 거 아닐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에게 나도 그러니까 너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두 분들이 정말 뭔가 해석도 잘해주고 뭔가 분석을 잘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또 여기서 표정을 보면서 갑자기 또 왜 저러지? 또 왜 표정이 막 일그러졌다가 울 것 같다가 막 행복해 보였다가 이러지? 이러면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곱씹어 생각을 해보면 이유 없이 그냥 달리는 차 안에서 노을이 예뻐서도 울 수 있지 않나? 그냥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불안정한 삶조차 불안해하면서 다시 안정을 되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게 인생이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인생은 하나의 색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 않는 거를 주인공의 복합적인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느낌? 네. 저는 갑자기 왜 울지보다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아 뭐야? 이게 엔딩이야? 하면서 그냥 껐어요 중간에. 노래 나오다가 그냥 계속 표정 변화만 있길래 하고 꺼버렸는데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조카의 방문 이후 무언가 위태로워 보였던 주인공의 일상이 다시 약간 평온을 되찾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회복된 일상에 단순한 행복감만 느낄 줄 알았는데 좀 약간 희로애락 같은 게 다 보이는 표정들에서 생각할 만한 포인트를 그래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어찌 보면 이 일상이 강박인가? 이 일상을 지키는 거에서 혹시 스트레스를 받나? 이런 루틴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노래의 가사 그 필링 굿처럼 좋은 마음이 당연히 주를 이루겠지만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든 연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사 필링 굿이 생각을 하게 만들긴 하네요. 축하드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야기 하나 더 나눠보고 싶었던 거는 네네. 그 주인공과 그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 이렇게 두 갈래로 인물 구성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잔잔한 주인공에 비해 주변 인물들은 대부분 캐릭터성이 강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에 대해 어떻게 보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이것도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저런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봤는데 이제 돌이켜서 또 생각을 해보면 감독의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싶었어가지고 저는 이 영화는 주인공인 히로야마가 거의 홀로 이끌어 나가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물들 하나하나의 캐릭터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모든 인물들이 히로야마라는 사람의 인생을 비추기 위한 하나의 보조장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종이놀이 하는 것도 그렇고 행인들, 같이 일하는 동료, 약간 조카 나코의 방문 등 모두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별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이 너무 정해진 루틴대로 변치 않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 그 파동이 엄청 크게 울려 퍼지잖아요. 네. 그런 원리로 좀 더 캐릭터성을 강렬하게 느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딱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인공에게 일상은 잔잔한 호수 같은 건데 주변 인물들은 그런 일상에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인 셈이죠. 아무리 작은 돌멩이더라도 잔잔한 호수에 던지면 순식간에 일렁거리게 되잖아요. 네. 그런 일렁거림은 주인공에게 슬픔을 주기도 웃음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의 일상에도 이것처럼 참 많은 변수들이 생기는데 이런 일상 속 변수들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변수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인물들은 주인공의 루틴에 변화를 주는 존재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이들의 등장은 주인공을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는데 그냥 이들의 등장이 예측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인상적이었던 인물은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단골 가게 사장님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뭔가 그 단골 가게 사장님이 뭔가 주인공에게 어떤 의미로는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뭔가 위로를 받았다거나 혹은 좋아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사람의 전 남편을 우연히 만났는데 하필 또 그 사람이 시한부라는 그의 사정을 또 듣게 돼요. 네. 참으로 기묘하고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인연이지만 주인공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맥주를 건네고 또 함께 그림자 잡기 놀이를 하더라고요. 네. 장면을 보면서 되게 황당한데 또 묘하게 감동적이었어요. 네,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굉장히 예기치 못하게 위로를 받았을 때 기분이 떠올랐달까. 네, 그렇습니다. 변수와 같은 존재라고 딱 말을 해주시니까 시야가 탁 트여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구분만 하고 뭐 메인 뭐 아니면 서브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실에서 쪽지로 종이놀이 했던 익명의 누군가가 기억에 남아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와 이제 둘만 아는 비밀놀이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그렇게 잘 웃는 성격도 아닌데 그것만 할 때 좀 행복해 보인달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원인 모를 유대감이 생기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주인공도 그랬을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청소부는 직업이니까 매일매일 갔는데
그 상대는 그 화장실을 왜 매일매일 갔을까? 근데 그냥 거기 주변에 사는 사람이라서 공원 산책을 맨날 하는데 맨날 맨날 화장실 가는 그 거야? 화장실 왜냐면 맨날 루틴대로 살다 보면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가. 그러면 그 시간대쯤 화장실을 가고 싶겠지. 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생겼고 저는 그 화장실 근처에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마치 약간 행위예술을 보여주는 듯한 노인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 맞아요. 약간 히로야마와 같이 일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사람인가? 약간 주인공이 이입하면서 보아서 그런지 히로야마의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같이 일하는 동료가 생각이 났는데요. 네. 이 동료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냐고 주인공이 말하면서 이제 일과 중에 딴청을 피우기도 하잖아요. 네. 이걸 우리의 인생에 대입해보면 하루는 짧고 내 하루를 내가 잘 챙긴다고 해서 당장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묻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구석이 조금 더럽다고 모두가 알아채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네. 그 동료처럼 주인공과 대비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보여주면서 주인공의 가치관을 조금 더 강조하는 효과가 아니었을지 싶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결국에는 이런 생각이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영화 서사, 주인공의 성격 이런 부분들과 함께 고려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에 다다르셨나요? 저는 사실 큰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저는 약간 어떠한 큰 변곡점 없이 하루하루를 붙여놓은 듯한 영화. 정말 위에서 제가 소개했던 평론처럼 그냥 일본 화장실 청소 브이로그 이 제목과 맞는 영상미와 전개 이 모든 것이 그냥 영화가 이야기하는 루틴을 지키는 삶과 합치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인공의 사소한 표정 변화나 찡그림에 더더욱 집중하게 만든 영화라서 그런지 약간 사소한 변화들에도 저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청을 했지 뭔가 좀 대의적이고 궁극적인 메시지를 막 맞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는 계속해서 지금을 살아가라고 말한다고 느꼈거든요. 네. 뭔가 영화 중 대사처럼 다음은 다음이고 지금은 지금이니까요. 그리고 빈 벤더스 감독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규칙적인 리듬이 아름다운 이유는 모든 사소한 것들이 똑같지 않으며 매번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도 연결시켜서 보면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려라고 말하는 거 아닐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은지 씨 말에 동의합니다. 그냥 지금을 살아라 이런 그냥 의미의 메시지인 것 같고 살다 보면 조카와 같이 갑작스럽게 나를 찾아오는 인연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떠나는 동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야 내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가 나에게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변주가 있더라도 내가 나를 올곧이 지킬 수 있는 심지를 만들어야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퍼펙트한 날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에 크레딧까지 진짜 다 올라가고 그 찐막으로 코모랩이라는 일본어가 등장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영화 다 보고 인터넷 서치하다 알았는데 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라는 뜻이래요. 이걸 보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 제각각의 나뭇잎이 제각각으로 만나서 어떤 틀을 이루고 그 사이로 햇빛이 아주 제각각의 모양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 모든 장면 하나가 마치 정답 없는 제각각의 삶을 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화장실 청소부인 히라야마 씨의 삶이 조명이 됐고 그의 삶은 또 세상 하나밖에 없는 나뭇잎들로 만들어진 틀이고 또 그 삶을 햇빛이 비춰준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영화의 제목 퍼펙트 데이즈 대체 어떤 게 완벽한 하루들이라는 것인지 정의를 내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쥐어진 매일이 퍼펙트 데이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컬?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어떤 감정을 느꼈던 간에 결국에는 내가 살아온 하루니까 저는 퍼펙트하다고 말해주고 싶거든요. 그런 매일이 쌓여서 또 다시 내가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날이 설령 있을지언정 그렇게 생각하는 항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네요.
아까는 심지라고 표현했지만 어느 날은 슬프고 우울하더라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인 만큼 결국 나를 위한 날로 귀결되어 자신을 최악으로 만드는 최악까지. 최악이기까지. 망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 에이멘. 예.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그냥 오늘 하루 내 스스로가 만족할 만큼 살아냈다. 그럼 그게 퍼펙트 데이즈가 아닐까 생각해요. 네. 결국은 내 삶의 주인은 나고 책임도 권리도 모두 내가 지기 때문에 그냥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이면 가장 가치 있으면서도 어쩌면 도달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퍼펙트 데이즈가 아닐까요? 맞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썼다 생각했는데 위에 답변을 읽어보니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퍼펙트 데이즈는 기분 좋은 날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약간 매일을 지켜나가는 것 이렇게 되게 약간 소박하게 했는데 저는 기분 좋은 날이 퍼펙트 데이즈예요. 맞죠. 무엇이 저를 기분 좋게 만드냐고 하면 너무 많아서 설명할 수 없긴 한데 그냥 좋은 노래 찾는 날도 기분 좋고 제가 좋아하는 페이커가 경기 이긴 날도 좋고 좋은 책 읽은 날도 기분이 좋거든요. 맛있는 음식 먹고 가고 싶은 여행지가 생긴 날도 좋고 그렇다고 제가 막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냥 기분 좋은 나날 아닌가. 좋네요. 네, 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각자 정한 이런 완벽한 하루들이 모여서 그냥 나를 만들면 되는 거라서 기준은 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그럼 오늘 9회차 월드와이드 넘버원 콘텐츠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타임 가져볼게요. 은지 씨 먼저 해볼까요, 오늘은? 네. 저는 한 줄 평을 일상을 지킨다는 거는 나를 지킨다는 것이라고 남기고 싶은데 저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일상을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도 저도요. 저는 반복되는 삶의 특별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퍼펙트 데이즈라고 해봤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반복되는 삶, 즉 일상을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퍼펙트 데이즈라는 것이 이 영화의 존재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남겨보았습니다. 저도 소영 씨랑 좀 약간 비슷한데 저는 평범함 없이 존재할 수 없는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평범하고 어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일상들이 비로소 소중했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 순간들은 매번 그거를 놓치고서야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화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가 된 것 같아서 평범함을 너무 지루하다는 거랑 착각해서 싫어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한층 한층 쌓아올린 레이어 그 지퍼위 만든 누군가의 스펙트럼이라고 해놨는데 하루하루의 일상에 쌓여서 그 사람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한 줄 평을 해봤습니다. 오, 뭔가 영화 평론가와 같은 빨간 한 한줄 줄 평. 네. 빨간 한줄 척. 네, 좋습니다. 이번 회차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보고 네. 한번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투집이었습니다.